네, 마스터님은 좀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일단 간단하게 내용 정리부터 네, 하고 좀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금리 내년에 세 차례 인상 네, 가능성 시사. 예. 근데 물가는 아직 우려돼. 음, 예.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었어요. 물가 때문에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 3개월 정도. 3개월. 원래 통화 사이클의 순서상 금리 인상 직전에 테이퍼링은 무조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채권 매입에 대한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국채라든가 MBS 채권 자산 매입의 형태를 종료해야지 그 다음 인상에 대한 순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통화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긴축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건 어제 물가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워야 되는 만큼 사실 이제 BI 수치값에 대해서 하방이 좀 더 진행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시사되는 시점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예상했던 게 그대로 나왔는데 네, 좀 중요한 힌트가 있었지만은 어디에서도 사실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예,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월 성명서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포워드 가이드를 수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게 네, 어제 키포인트였어요.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누적이 돼 있었냐면 네, 연 4차례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긴축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려는 연준의 시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 언급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게 BI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전일 얘기 드렸었는데 어떤 문구 사실 어제 가장 일반적으로 성명서 발표가 왔을 때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300억 달러의 사람들이 집중을 할 거예요, 사실. 300억 달러에. 150억 달러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00억 달러로 이동이 됐네. 여기에 집중을 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물가에 대한 언급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근데 연준이 이 문구를 삭제를 했다는 거는 물가가 아직 우려돼. 이 부분입니다. 원래 연준이 그만큼 자신감 있게 물가가 안정화될 거야. 이거는 일시적이야. 이런 표현을 다시 써냈다면은 BI 수치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텐데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 자체가 다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가 상승 부분으로 다시 드러난 부분이 이 핵심 문구 하나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문구.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시장 대응하는 게 유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전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을 사실상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직 물가가 우려돼. 빨리 하겠어. 이 부분입니다. 어제 FOMC의 핵심은 빨리 금리 인상하도록 노력할게. 물가가 우려돼. BI는 그래서 반등이 들어간 거고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연출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확률이죠. 확률적인 부분으로 내년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 예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화면 좀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점도표를 발표가 전일 드러났는데 네,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잠시 정정해서 네네.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네. 영란은행의 기준금리가 0.1%에서 2.5%가 아니고 0.25%로 인상이 됐음을 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전일 FOMC 회의에서 사실 이제 지난 9월에 발표됐었던 점도표가 이제 또 12월에 발표가 됐죠. 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목표 금리에 대해서 이제 FOMC 위원이 총 여러 명이 있잖아요. 10명 이상으로 그렇죠.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가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때가 좋을 것 같아. 그거를 분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네, 3, 6, 9, 12월.
그럼 지난 9월에 발표를 했겠죠. 이 점도표에 대한 부분을. 그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모멘텀이 변화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으로 측정이 들어가죠. 그죠? 자, 22년도에 대한 기준금리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진행을 한 거는 연 3차례 인상이 가능성이 시사됐어요. 확인이 되시겠죠? 원래 9월 같은 케이스는 내년 한 차례? 근데 지금은 내년 3차례. 과반수 이상이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의 시사를 표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변화. 이 또한. 네. 거의 전원이 매파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사실 왼쪽 보시면은 이 네. 그래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음. 자, 맨 밑바닥이 이제 제로 금리죠. 0에서 0.25%.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윗칸이 음. 이제 0.25에서 0.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총괄적으로 본다면 세 칸이 아예 이동을 했어요. 내년 22년도는 세 차례가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이제 7, 80% 이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논의가 이제 5월로 좀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달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기별로. 굉장히 빠르게. 기준금리,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우려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언론 이제 어떤 검색 키워드를 점도표만 치더라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지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 증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FOMC 회의가 근데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또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시장이 크게 환호를 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큰 환호는 아닌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아직 있기 때문에 예. 물가가 다시 한번 이제 BI 수치죠. 갑작스러운 예. 급등이 또 드러나면서 음. 0.2%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 모멘텀이 과거 어떤 형태로 언제 드러났나 이 부분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책 정상화 전후 과거 S&P 모멘텀에 대한 지수 변화인데, 사실 최근 가장 정상화를 빠르게 했었던 게 리먼 브라더스의 2008년 이제 금융 위기 이후 2015년 경제 정상화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을 논의를 한 거죠. 근데 보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때 매크로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요건이 강해요. 어쩔 때는 이제 T를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100이 그 기준 근거가 되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과연 시장에 대한 S&P 모멘텀이 상향에 있냐 하향에 있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매크로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크로 환경이. 그럼 지금 시장 구성에 대한 매크로 환경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이 하방이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라고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2015년도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이라는 물가를 어제 물가를 삭제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직전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기준치를 잡고 싶어요. 지금 현 상황은 페드 회의 이후에 T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T 기준금리 인상 시점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이 구간에 있겠죠. 그죠?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는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당겨야 돼요. 지금 시장은 T 이전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시장 T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그래프가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그렸기 때문에 화면 좀 전환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앞으로 상승 요소가 더 남아 있다는 거를 시사드리고 싶어요. 네,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르지만은 제한적인 물가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질 거고 네.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어떤 BI 수치값이 낮아지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 현상이 야기될 거니 그때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으로 변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어제 문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일시적이란 표현이 완전 삭제가 들어가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으로 우상향 모멘텀으로 지속해서 평가하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한 주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장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완전 재우지 않았다. 이는 BI 수치값에 대한 상승을 다시 유발했는데 앞으로 이 유발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 폭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효과는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잠시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오늘 이 미국 FOMC 회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놨는데 우리나라는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고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속도에 따라서 끌려갈 필요가 없고 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정책 유연성이 확보가 됐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네. 예. 근데 증시에는 사실 엄청난 영향이거든요. 증시, 네. 국내 증시.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 대한 연방 기금 기준금리죠.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한국은행이 사실 이제 1%를 넘는 수치를 너무 당연시하게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계속 우상향하겠죠. 지금 1.25%까지 그리고 내년에 목표가 1.5% 이상에 대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2년도 이제 12월 전망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 부분도 다시 볼게요. 네. 이 부분. 페드에 대한 기준금리 22년도 12월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0.9%예요. 0.9. 지금 이거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그 모멘텀이 어쨌든 간에 긴축에 대한 이제 미국이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증시가 디커플링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국내 시장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 자체가 디커플링. 미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코스피는 왜 그래? 이런 부분이 가장 컸었잖아요. 그죠? 완전 반대로 교차하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는 긴축에 대한 속도 차이라고 해서 그간 명시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주열 총재가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주열 총재가 우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뿐이야. 어차피 미국이 올릴 거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빠졌겠죠. 그 뜻이겠죠. 어차피 미국이 올릴 거 나는 뻔히 알고 있었어. 근데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다만 이 대응은 굉장히 적절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수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한국은행에서는 먼저 한 것뿐이죠. 네. 다만 증시에는 굉장히 악조건이었죠. 왜냐 긴축 정상화 속도가 미국 대비해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완전히 디커플링이 교차가 들어가는 이 상황이 들어갔었습니다. 긴축 속도에 대한 차이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미국이 좀 가속도가 붙네요. 한국은행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속도를 줄이겠죠. 달리긴 하되 한국이 달리긴 하되 미국이 갑자기 빠르게 좀 더 붙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커플링으로 교차가 돼요. 결국은 앞으로 코스피에 대한 상황은 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으로 다시 갈릴 것이다 라는 평가가 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은 나스닥 할 때 코스피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 차이로 코스피가
디커플링이 드러났다. 이 부분은 미국이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장기적인 디커플링 요소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이제는 커플링으로 좀 교차가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짧게 질문 잠깐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ECB는 금리 인상 동결을 했고 또 내년에 3월 종료 예정이던 PEPP를 2022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영란은행은 이제 기준금리 조금 인상하겠다 말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나요? 네, 눈여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 이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네. 20일을 나갔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화에 들어갔거든요. 예, 대부분이. 근데 유럽이라는 전체 연합은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PPP를 더 12월까지 연장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의지를 내보낸 거죠. 나는 아직 돈을 더 써야 돼. 걱정이 되네요. 내년에 유로 매수 한번 봐야 되는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 그러게요. 아직까지 네. 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는데, 네, 그 기회장을 좀, 뭐 언젠간 하겠죠. 뭐 22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언젠간 나올 겁니다. 예. 그때 유로에 대한 매수 접근을 하면 되는데 뭐 사실 영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만 아직 경제에 대한 무역 관계라든가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영국에 대한 이 유럽에 대한 지표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거든요. 상황이 증시 상황도 그렇고 다만 이제 영국이 개별적으로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완전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만 보실 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영란은행 관련해서는 네. 그 외적인 어떤 다른 나라의 뭐 증시라든가 이런 요소는 거의 미비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